그러니까 이 지표는 공통의 지표는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예요. 저는 저 스스로를 점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지표를 쓴다. 근데 요즘에는 네 가지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름 다양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처님께 수행자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얻어먹는다고, 자격이 없다고 사실은 좀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덕과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경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일어나요. 경험은 마음 위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경험의 종류와 질,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심어놓은 종자들이, 씨앗들이 무엇이 꽃피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은 예전에 심어놨었던 분노가 꽃피어가지고 실수를 하고, 어느 날은 괜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선행을 해요.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마음에 심어놓은 종자에 휘둘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는 종자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마음에 어떤 종자를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 농사 아닙니까? 송독사에서 농사를 져보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요. 우습게 볼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고구마 농사가 제일 쉽다 그래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농사가 되게 잘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구마가 이만해. 그래서 와, 이거 풍년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고구마가 이만한 건 뿌리가 됐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뿌리만 밖에 안 나요. 분명히 호박 고구마였는데 뿌리 고구마가 돼버렸어요. 그 쉬운 고구마 농사도 짓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습게 보고 달려들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농법이 있어야 되고, 좋은 종자를 받아야 되고, 적절한 토양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 양분을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적절해야 되고, 수분 공급도 적절하게 때때로 잘해줘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농약도 써야 되지, 그 다음 풀 뽑고 관리도 해야 되지, 이것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마음도 써줘야 돼요. 아니, 농사 짓는 것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예민한 마음의 농사가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마치 농사를 우습게 보듯이, 그래서 달려들었다가 귀촌했다가 귀농했다가 한 1, 2, 3년 굉장히 고생하듯이,
마음 농사를 짓는 것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안 배우고 해요. 나름대로 근거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사수, 듣는 지혜와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지혜와 수, 직접 실천을 통해서 따끔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 이 중에서 무슨 지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교과서는 셋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수, 직접 실천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좋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집착이 더 강해지면 어떤 반작용이 생기냐면 듣는 지혜와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지혜는 가짜 지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치불교예요. 어리석은 불교. 어리석은 불교. 아르마리를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알아야 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첫 번째 버릴 게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버려요. 두 번째, 모르면 버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아르마리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아르마리를 주워 모으고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걸 모르고요. 그래서 버리지는 못하고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이게 무엇인가? 마음 농사를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키워야 할 것을 키우기로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키워야 할 것은 전혀 키우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오히려 주워 모으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해, 그러니까 농사 어떻게 짓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는 지표, 사실은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문해하고 사회가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결과가 많아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지표를 물어보셨으니까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지표는 공통의 지표는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예요. 저는 저 스스로를 점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지표를 쓴다. 근데 요즘에는 네 가지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지표를 쓴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터뷰를 할 때 수행 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수행할 때 어떤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일단 점검해요. 이게 흔히 수행 중에 무엇을 받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하면 눈을 감고 수행을 하든 눈을 뜨고 수행을 하든 상관없이 의식에서 어떤 변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상징이 돼서 그 사람의 수행의 마음의 기술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행 중에 어떤 심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심상이 나타났다는 전제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지혜로워졌는가, 이것을 체크하죠. 이게 뭐냐면 지혜로서 연결이 되었는가, 알게 된 바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상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상이 보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원만하고 행복해졌는가, 일상이 바뀌었는가, 삶이 바뀌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세 번째예요. 원래 이 세 가지를 멀티 체크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즘은 하나를 더 쓰죠.
그게 뭐냐면 이 셋 다를 검증하는 보조지표로 뇌파와 맥파를 측정합니다. 뇌파 측정을 쓰고 있어요. 이 앞에 세 가지는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은 간접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상태를 보다 민낯으로 볼 수 있는 게 뇌파와 맥파기 때문에 이 뇌파와 맥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제가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일부러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저는 요즘에 진짜 화가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뇌파 측정하니까 분노 게이지가, 화가 가득해. 요즘에 마음이 좀 어때요? 너무 편해요. 스트레스 만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만 체크하다가 말로만은 안 되겠다. 그냥 100%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는 것도 좋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맥파와 뇌파까지 이렇게 이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수행의 성취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해볼까요?